먼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현재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죠. 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그리고 이문정 대검 감찰관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금 이 추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시선이 가장 모아지고 있는 지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후보 명단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지금 이 지검장은 사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추금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인데 또 아울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친정권 성향으로 그 대척점에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번 이 추천위원들이 추천하는 그 3명 안에 들어갈지 아울러 검찰총장이 될지 이 부분에 상당히 언론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조 변호사님. 네. 이 지검장이 이번 후보군 명단에 들어간 것부터 또 비판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역대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항상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열리면 그 후보군에 항상 들어갔던 자리예요. 네. 워낙 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동기입니다, 사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구본성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이런 분들 이런 고검장급들이 전부 지금 23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동기죠. 그러니까 차기 총장의 동기이거나 그거보다 후배 기수가 보통 임명되는 관행으로 비춰보면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오히려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추천 대상자 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기수로도 좀 안 네. 맞는데 27기면 그러니까 좀 너무 빠른 그러니까 느린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젊은 거죠 어쨌든. 근데 아무래도 이게 국민청거제도라는 거를 활용한다고 법무부에서 네. 일반 국민들의 공모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이 어떤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검사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뭐 네. 거기 또 보면 뭐 이제 이른바 친정부 인사라고 하는 또 이문정 검사도 들어갔습니다. 네. 부장검사. 그러니까 이분은 또 30기라서 또 한참 또 기수가 낮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사안들을 이렇게 어떤 제도로서 도입했더니 굉장히 많은 넓은 후보군으로 이렇게 후보가들이 올라줬다. 그래서 심지어는 현 정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네. 한동훈 검사장도 올라왔다. 이런 점들에서 비춰보면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고 이제 후보 추천위에 올라와 있는 인사들은 원래 후보 추천위에 올라와야 되는 네. 기수의 인사이거나 아니면 국민청거제도로 이렇게 추천된 인사들까지 함께 올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거의 10명 넘는 인사가 지금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주목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이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성윤 지검장 피의자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원지검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안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수사심의위원회가 혹시 이 후보 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언제 열리는지 또 열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시간적으로는 이 추천위원회 전에 수사심의가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즉 기소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수사심의를 요청을 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성윤의 꼼수다 뭐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이미 수원지검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조사도 끝났고 청와대에 있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행정관의 그 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의견을 기소 의견으로 그 대검에 보냈고 대검에서도 지금 조남관 검찰총장 지금 직무대행이 기소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본인으로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29일 날 지금 총장추천위원회가 열리는데 어떻게든 기소가 되는 것을 그 이후로 막거나 아니면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성윤 검사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보냈는데 불기소 나오면은 그것으로 이 총장이 될 수 있는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은 동력을 얻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이제 기소한 어떻게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바로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총장 추천위원회에 추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이것을 제한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지금 검찰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수사를 받고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오늘은 대검에 출석했다가 다음 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 받으러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정의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몸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의 어떤 명예를 떨어뜨릴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본인의 거취를 결정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본인이 어떤 생각이 어떻든 간에 지금 검찰은 검찰 개혁이 무엇입니까? 검찰의 중립성, 인권 보호 이런 큰 두 개의 틀이 있는데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 후보 유력한 후보로 특히 여당 쪽에서 미는 후보로 지금 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자괴감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쯤에서 정말 본인의 직에 대해서 사실 검찰 중앙지검장은 검찰의 꽃 중에 꽃입니다. 그 정도 해도 충분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당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을 이렇게 추천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성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올리는 거는 저도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치사한 방법을 쓰긴 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왜냐하면 이성윤 지검장이 다음에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얘기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어떤 정지 작업으로서 가장 자신의 측근이 있는 데다가 다시 재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검찰 내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히 견제가 필요하다는 거고 검찰이 여지껏 해오던 것들을 보면 검찰 내부의 어떤 제도 개혁이 얼마나 유명무실했던가.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수사심의를 악용한다고 이성윤 지검장을 비판하는 보수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도 그렇고요. 근데 이 수사심의 저도 동의해요. 이게 굉장히 악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사심의 누가 도입했죠? 이거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해 보겠다고 도입한 거예요. 또 그다음에 검찰 인권감독관도 누가 도입했나요? 그것도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다 검찰 내부에서 도입한 이런 인권 보호에 관한 장치들이 결국에는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검사장, 그러니까 아니면 검찰총장 본인, 아니면 한동훈 검사장, 이성윤 지검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런 분들에게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고 만들어 놓고 일반 서민들이 이러한 제도로 보호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이 얼마나 지금 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조직 내부에서 이른바 이 제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가.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정말 검찰 개혁은 꼭 필요하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반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정권의 호위무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이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이건 수사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번 정권이 무서웠으면은 이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막고 라임 펀드 관련되는 사건을 막았던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을 검찰총장까지 옮기려고 하느냐 하는 비판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밝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도 얘기했듯이 여권 내에서도 과연
지금 이성윤 검사장 검찰총장 카드가 이 정권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닐지 갑론을박이 내부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무슨 윤석열 총장이 치사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있을 때 거꾸로 본인이 보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감찰 관련해서도 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설령 지금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삭제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검의 어떤 명령을 네. 거역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검찰이 돌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성윤 검사장은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총장은커녕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 검사 내부에서도 네. 과연 저 사람이 검사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 이성윤 검사장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여당의 어떤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아니고요. 그 유명한 네. 부패 검사 김학의와 관련된 사건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직권남용 혐의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에 국민들 얼마나 동의할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건도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여기까지 현재화될 겁니다. 네. 이성윤 검사장과 관련된 얘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당 측에서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셨고요. 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딜레이되고 있는데 미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 물론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추천위가 열리고 난 뒤 개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이 부분까지 지금 봐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다른 또 유력 후보자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현재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이 대검 차장검사라든가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후보에 이어서 계속 검찰총장 후보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도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검사 그리고 네. 또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두 분이 가장 유력한 것이 네.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나중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남관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있어서 조남관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이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은 이후에 이 검찰을 상당히 추스리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신망이 있다라는 것들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네. 정권과 관련되는 어떻게 보면 민감한 수사에 대해서도 이 공정한 칼날을 갖다 대고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오히려 그것이 현 정부에는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네.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물망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윤석열 총장을 지명할 때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께서 네.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또 차기 총장을 지명한다고 하면은 조남관 차장 검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카드는 지금 김호수 전 네. 법무차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초대 법무장관인 박상기 장관 그리고 또 이 조국 장관 네. 그리고 또 추미애 전 장관 세 분을 모시면서 호흡을 맞췄고 나아가서 최근에 있어서는 감사원장 후보 여러 가지 어떤 요직에 있을 때마다 물망에 오를 정도로 네. 이 정권의 많은 신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카드가 김호수 차관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비슷하게 네.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출국 금지와 관련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는 점. 나아가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사실 검사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당 측에서 감사원장의 감사위원으로서 이제 추천을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부분을 사실은 좀 계속 네. 관리했던 그 정도로 과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 총장 추천위원회가 누구를 지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총장 추천위원회의 네.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김호수 전 차관이 상당히 유력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카드가 아닌가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일정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모레 추천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한 서너 명 정도로 후보를 압축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 한 명을 이제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요청하게 되는데 사실 원론적인 얘기 하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사실은 아마 문재인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이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성, 독립성 중요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회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유념하겠다 그런 네. 비판도 그렇게 표현하셨고요. 당연히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는 게 예를 들면 그 현 정부의 인사들을 비호한다거나 네. 그 사람 수사에 대해서 방해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국정 철학이라는 거는 검찰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통령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공약을 통해서 국민들께 판단받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민들은 굉장히 많은 검찰 개혁을 원했어요. 이 검찰의 어떤 이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네. 그 집중적인 권한 행사 방식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점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게 결국 대선의 선거 결과로도 나타났고요.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봐도 60% 넘는 국민들이 대부분 이 검찰 개혁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검찰총장이 네. 될 겁니다. 그런 검찰총장을 선임하는 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아까 지금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그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경우에도 인권보호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하면 검찰이 네. 절제된 어떤 검찰권 행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가져올 것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본인들도 수차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러 부분에서 그러한 제도 개혁을 이루겠다는 어떻게 보면 신호 같은 것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조남관 차장 같은 경우도 나름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김호수 차관도 그 검찰 개혁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이 어떤 정권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걸로 그분들의 인사를 판단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검찰을 쭉 있는 동안에 네. 어떤 길들을 쭉 계속해 왔는지 그거를 봐야지 한 사건 딱 놓고 이거 불리하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네.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한 인재들을 적시적소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지금 이렇게 네. 유력하다고 말씀이 나오신다는 조남관 차장이라든가 뭐 김호수 전 차관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이 다 굉장히 훌륭하신 검찰총장 후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나름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인사권자 앞에서 저번에 약간 실수하신 부분들이 있죠. 뭐 인사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그 인사의 어떤 기준을 갖다가 본인이 마치 설정하듯이 네.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대언론 관계에서 미숙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한다면 뭐 하여튼 그렇게 네.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인권보호 수사 그 국정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훌륭하신 검찰총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큰 틀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의 공정 관리.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특별수사. 그것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그 검찰에 수사해야 될 몫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대선을 얼마나 공정하게 네. 어떤 관련되는 그 선거법 관련되는 수사를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고 나아가서 정권 비리에 대해서 있는 그 중단 없는 사정 이런 네. 부분도 필요하고 나아가서 이번에 그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사실 지금 최근에 1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선에서 우왕좌왕 난리도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스로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도 이번 그 검찰총장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요. 나아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 박범계 네. 법무 장관이 얘기하는 것 그 맥락이 어떠냐 하면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만약에 제가 법무 장관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검찰 개혁의 목표가 뭐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의 인권 보호 두 개 아니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아마 저는 양창수 지금 검찰총장 위원장 그분이 예전에 대법관이었습니다. 아, 양창수 위원장은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위원, 제가 좀 박상기 전 깜빡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예, 맡고 그분이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있었던 그 검찰총장 그 추천위원회 내부에서 이런 명확한 기준,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누구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의 어떤 그 중립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이 정권과의 어떤 그 교감, 정권의 어떤 정치 철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그 내년 대선을 공정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기준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중에 검찰에 관한 철학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인권보호 수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 야당에서 칭찬하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습하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네. 자, 이 검찰총장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은 다음번에 저희가 좀 시간을 안배해서 좀 더 듣도록 하고요. 검찰총장과 관련해 지금 3명 정도를 저희가 거론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두 분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적이어야 하면서 또한 인권 보호에도 앞장서야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새로운 정권의 또 신임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말로 갖춰야 될 덕목 더 하나씩만 더 강조해 주신다면 각각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쫓겨나가듯 나간 이후에 검찰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은 이후에 검사는 요즘 3일 연속으로 해서 휴가를 간대요. 왜냐하면 일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반면에 경찰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 연속 야근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시점에서 정말 이번에 이번 정권에서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을 거의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가 건국이 된 이후에 처음 하고 있는데 그 혼란이 너무나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제가 100일 정도 됐다고 하는데 현장의 어떤 루포를 보면은 저 또한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의 최수장으로서 적어도 제 어떤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고 떨어진 검찰의 사기를 북돋워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권 보호 수사와 함께 또 그와 더불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특히 썩은 권력에 대한 끝없는 어떤 특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윗부분을 맑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검찰총장에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 시스템의 안정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안정된 제도의 운영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을 하셨고요. 조 변호사님. 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쫓겨나듯이 나가셨다 그랬는데 지금 정치검사들한테 꽃가마 타고 나가셨죠. 본인 정치하시겠다고. 본인 직접 나가신 거고요. 그다음 앞으로의 검찰총장이야말로 그런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어떤 검찰권에 녹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경찰의 합법적 수사 통제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집중하는, 그리고 본인이 어떤 비신하기 위한 본인이 수사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수사라는 아주 폭력적인 어떤 불가피한 폭력이죠.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국가 폭력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합법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런 훌륭한 법률가인 검사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